안녕하세요.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수성 역행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어지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가 8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성 역행 기간에 그림자 기간에도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지금부터 의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수성이 역행하는 별자리는 처녀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처녀자리에서 일어나는 수성 역행이기 때문에 이 테마에 맞춰서, 이 사인의 테마에 맞춰서 생활을 의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성이 지배하는 별자리가 두 개의 별자리가 있는데요. 바로 처녀자리와 쌍둥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수성 역행이기 때문에 영향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이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태양이나 달 성자가 처녀 자리이신 분들 또는 태양이나 달 성자가 쌍둥이 자리이신 분들은 좀 더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궁도 마찬가지고요. 처녀 자리와 쌍둥이 자리와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한 달 동안을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수성은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말하는 거, 쓰는 거, 그리고 전달하는 거, 그리고 전자기기, 조사하는 거, 그리고 작업하는 거, 업무 능력, 지성과 지식, 정보, 대인관계, SNS, 교통수단 이런 테마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성의 기능 부분에서 아무래도 역행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의 트러블이나 정체나 지연, 캔슬, 좀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이 좀 제기될 것 같아요. 수성 역행 기간 동안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무조건 나쁜 일만 일어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잘 되기 위한 그런 재검토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성 역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 나의 일들이나 나의 관계가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역행 기간이 찾아왔다. 그래서 이 시즌을 정말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동이나 교통 부분에서 지연이나 정체, 그리고 캔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성의 기능에는 교통수단이 테마로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시거나 교통수단을 활용하실 때 좀 약간의 지연이나 정체, 그리고 캔슬 사항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기간에는 스케줄에 항상 여유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 1시간을 조금 더 일찍 나가서 기다리더라도 좀 그렇게 외출을 하도록 의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변경사항이 들어왔을 때 짜증내기보다는 지금은 이런 기간이니까 라고 좀 가볍게 마음을 먹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간에는 너무 초조해하고 짜증내고 그러지 마시고 유연하게 변경하실 수 있도록 좀 의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수성이 스마트폰이나 업무 이런 부분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메시지를 잘못 전송한다거나 아니면 단어 발신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료에서 미스가 나온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한 2번 체크했다면 이번에는 한 서너 번은 체크하시는 게 좋으세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파일은 꼭 백업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정말 가격이 좀 있는 그런 물건을 갖고 나가실 때는 여러 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전자기기가 고장나기도 하고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물건을 새로 구매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고장난 거는 수리에 맡기는 건 괜찮거든요. 약간 가격이 좀 나가는 물건을 큰 마음 먹고 구매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 수성 역행이 끝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새롭게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하자. 네 번째로는 일의 진척도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성 역행 기간에는 정체나 지연이 일어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뭔가 진척도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뭔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라든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해서라든가 좀 이런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또 수성 자체가 이런 업무 능력을 다루잖아요. 나의 정보, 나의 지식 이런 것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이런 정보를 입수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정보가 아니었다라던가 약간 아이디어가 내려올 듯 말 듯 잘 모르겠다라던가 뭔가 시원치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항상 이 기간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처녀자리에서 일어나는 수성 역행이잖아요. 또 처녀자리는 땅의 성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꼼꼼하고요. 자신이 뭔가를 할 때, 일을 할 때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에너지나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약간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일 때문에 뭔가 정보의 오류, 누군가의 뭔가 방해, 소통의 문제 이런 걸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일에 집중을 잘 할 수 있는데도 좀 진척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영향도 일단은 생각을 해두고 계신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일어난다면 오히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좀 편안히 먹을 수 있잖아요. 신중한 자세와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쩔 수 없다. 그냥 이거는 변경하지 뭐 이렇게 좀 차분하게 여유 있게 스케줄이나 계획을 좀 변경하는 그런 쪽으로 행동을 진행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겠어라는 강박관념에 빠지지 않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 돼. 나는 반드시 A로 갈 거야. 반드시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 다음 전개도 안 좋고 그 다다음 전개도 안 좋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문제나 트러블들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A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조금 더 다른 것도 모색해서 B의 길도 있지 않을까라고 뭔가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시는 게 좋으세요.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서 신중하게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밤에 원래는 집중을 잘 하는 편인데 이 기간에는 밤에 집중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안 해요. 과감하게 일을 내려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뭔가 타인 때문에, 남 때문에 일이 변경됐어요. 그럼 저는 막 짜증이 원래 나요. 원래는 되게 계획에 고집하는 사람인데 제가 MBTI도 뒤에가 J거든요. 되게 계획적이에요. 근데 그게 계획이 엎어지면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수성 역행 기간에는 그거에 너무 빠져있으면 오히려 저한테는 운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오케이. 만약에 뭔가 변경이 들어왔다. 오케이. 일단 다 수긍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의 날짜나 일을 잡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 역행 기간은 그걸 의식하는 게 진짜 가장 좋아요. 무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그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으면서 가는 게 오히려 일의 진척도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과거 회상, 그리고 과거의 트렌드, 그리고 과거의 정보 이런 부분에 행운이 따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찾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노래 있잖아요. 옛날에 자주 듣던 노래가 있는데 최근에는 전혀 듣지 않았다. 수년 동안. 그러면 이 기간에 문득 떠오릅니다. 갑자기 떠올라서 음악을 듣게 된다거나 옛날 패션 이런 거를 찾게 된다거나 근데 그게 의외로 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의외로 또 여러분들 마음에 힐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또 긍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녀자리에서 일어나는 수상 역행 기간이잖아요. 근데 처녀자리는 정리의 별자리예요. 정리정돈 잘하는 별자리, 청소하는 거.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처를 한번 노트에 아웃풋을 해서 내가 예전에는 뭐 이런 부분이 힘들었지. 예전에 이런 친구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 이런 감정적인 트라우마를 다 꺼내놓고 그거를 나 자신과 마주하면서 정리정돈하는 것도 좋으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추억을 떠올리면서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기분을 막 업시켜도 좋으세요. 에너지가 많이 충전될 거예요. 수상 역행 기간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히 이번 수상 역행 기간에 과거에 회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또 행운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행복했던 기억은, 그리고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은 이런 거를 전부 다 꺼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런데 집착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흐름이 과거로 가고 있는 수상 역행 기간이잖아요. 이게 자꾸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거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그게 나중에 순행기로 돌아왔을 때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과거로 의식하진 마시고 이 기간에 생각이 나면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되 항상 그 중심은 현재에 와 있어야 해요. 과거는 일단 그래도 과거잖아요. 현재는 정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현재라는 시간이 나중에 또 과거가 되고요. 그러니까 과거는 여러분들이 회상을 해서 정리를 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진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과거 연인이나 오래전의 지인과 우연한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연락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상대가 여러분들께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과거의 연인을 만나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과거 친했던 동창 친구를 만나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5년 전에 뭔가 취미 모임에서 만났었던 사람과 최근에 3년간 연락이 끊겼는데 갑자기 연락이 닿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마다 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좀 큼직하게 큰 흐름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에는 과거로 우리가 생각이 향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우리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뭐 재회를 할 수도 있고 과거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과거의 모임이 부활할 수도 있고 다양한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요. 이게 또 순행을 하면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지나친 집착은 하지 않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나 교통수단의 정체, 전자기기 파손 이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다 보면은 감정이 막 짜증나고 불안하고 신경질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두통이나 무기력, 위장 트러블, 수면 장애, 그리고 지나치게 졸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몸과 마음 부분에 컨디션 난조가 찾아왔을 때는요. 여러분들 탓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주와 흐름을 맞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주의 영향을 받아요. 컨디션 난조가 찾아왔다. 그리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정체되는 일 때문에 막 짜증이 올라온다. 명상을 하시거나 잠을 푹 주무시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릴렉스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여유를 주고 휴식을 취하고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에너지를 조금은 보충할 수 있거든요. 뭔가 내 몸과 마음이 신호를 보낼 때 이렇다라고 신호를 보낼 때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좀 자신에게
좀 사랑을 주세요. 허용해 주세요. 쉬어도 된다. 괜찮아. 오늘은 쉬고 가자. 내일 또 열심히 하면 돼. 라는 그런 상냥한 말을 자기 자신에게 좀 건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체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큰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내가 그릇이 그렇게 딱 튼튼해야 들어오는 운을 확실히 활용할 수 있는데 내가 자꾸 그릇이 튼튼하지 못하고 이러면 운을 다 받지 못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도 수역기간이나 이런 달의 기운, 신월이나 만월 이런 시즌에 항상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잘 체크를 해요. 그게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럭키님들도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이럴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온앤오프를 잘 하시면서 이 기간을 좀 현명하게 보내셨으면 해요. 그래서 수역 기간에는 뭔가 인생 일대의 큰 결단은 보류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무래도 이런 컨디션 난조나 뭔가 짜증 이런 것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처녀자리 수성 역행 기간에 맞춰서 조금 더 럭키 액션을 구체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간단하게만 호로록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처녀자리는 땅의 성자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에요. 고집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행 기간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좀 지나쳐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항상 의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에게 말을 할 때 약간의 배려를 의식한다거나 막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옳다고 하고 나만 주장했던 거를 조금만 줄여보세요. 조금만 줄여보고 상대의 말을 조금만 더 경청을 해보세요. 약간의 그 밸런스 의식만으로도 정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대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말을 할 때든 대화를 나눌 때든 팀워크로 움직일 때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뭔가 배려하는 자세로 대인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과 수성 역행 기간에 만나는 사건이 달라져요. 저도 수성 역행 기간은 무조건 경청을 일단 제 1순위로 합니다. 경청.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내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기분 나쁘지 않게 담아서 주장을 합니다. 그게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뭔가 책임의식이 또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관계 내에서 의견을 경청하고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데 네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협력을 구하는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순행을 할 때는 내가 의도하는 게 잘 풀려나갈 때잖아요. 그럴 때는 다소 약간 강압적인 모습이 있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데 이렇게 역행 기간에는 우주가 너 그거 고쳐, 이거 수정해, 약간 지나친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오는 듯한 사건을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기 주장을 하고 내가 너무 타인의 협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뭔가 타인에게 기대는 거죠. 좀 기대는 능력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뭐든 나 혼자서 하려는 내가 책임져야 돼. 쟤한테 맡길 바에는 내가 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 기간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익숙해진 일일수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더 좋은 효율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연성을 제기받는 그런 타이밍이라서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들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든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바꿔야겠다고 느끼든 좀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유연하게 바꿔나가시는 게 좋으세요. 과거의 루틴에 너무 지나친 고집을 갖지 말자. 나는 항상 일을 밤에 했으니까 밤에 해야 해. 나는 아침에 했으니까 아침에 해야 해. 나는 항상 일을 혼자 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어.
협력은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무조건 내가 갖고 있던 예전에 익숙한 습관들을 너무 몰고 가지 마시고 그걸 좀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유연하게 바꿔나가신다면 오히려 수성 역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처녀 자리는 정리정돈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대청소, 그리고 과거에 뭔가 하려고 했다가도 못했던 그런 뭔가 깊숙한 공간의 청소, 창고 정리, 옷장 정리 이런 것도 이번 기간에 하시면 매우 매우 좋고요. 그리고 뭔가 물건을 불필요한 걸 버리고 나는 정말 미니멀 라이프를 실현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머릿속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는 뭐지? 그리고 내가 과거에 즐거웠던 건 뭐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내려놓기에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과거에 배웠던 공부도 지금 이 한 달 동안 복습 삼아서 한번 다시 공부해 보는 것도 좋아요. 했던 거를 또 해서 이번에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정말 효율 좋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거나 암기가 잘 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새로운 공부가 아니라 과거에 배웠던 게 포인트예요. 새로운 공부는 지금 이 기간에는 럭키 액션은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성 역행 기간이 끝난 뒤에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새롭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해도 되는데 약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진행을 하신다거나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좀 기대감을 내려놓고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기대감을 갖고 막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런 거는 오히려 성과나 효율이 좀 생각보다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내려놓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가치관을 제고하는 타이밍으로 이 한 달을 한번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금전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 습관, 그리고 상식, 그리고 인간관계 방식, 모든 것들을 제고해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물병자리 명왕성 시대가 거의 본격 무대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월 말 이후부터는 꽤 수개월 동안, 정말 오랫동안 물병자리 명왕성 시대가 또다시 찾아오게 되고 2024년 하반기에 잠깐 또 염소자리 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2025년에는 완전히 물병자리 명왕성 시대가 안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정말 과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 않나, 새 시대에 맞는 삶의 방식을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이런 거를 이번 연도가 지나기 전에 한번 다시 의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진짜로 내 영혼이 바라는 거 또는 시대에 맞는 거, 이런 거랑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랬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과정 안에서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관을 좀 들여다보고 내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돈이 나에게 주는 행복은 무엇인지, 나는 돈을 얼마만큼 벌어서 어디에 쓰고 어떤 걸 갖고 있어야 행복한지, 그리고 내 습관이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 혹시 너무 무리하는 부분은 없나? 이런 거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본다거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과 내가 함께 할 때 에너지를 정말로 잘 받고 있다. 그리고 나도 저 친구에게, 저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다. 서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걸 정말로 느낄 수 있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한번 이번 한 달 그렇게 하는 게 행운이니까요. 시간이 날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시간이 난다면 자신의 가치관의 재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럭키 액션 참고 정리 부분은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계속 반복해서 적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일, 공부, 업무 부분에서 재시작, 재도전, 새로운 시작보다는 재도전의 행운이 따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녀자리의 그 고집과 집중, 분석 능력 이런 게 되게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의 완성에 있어서는 사실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 집중력을 내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잘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수성 역행 기간이다 보니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과하다거나 놓치고 있는 것들을 우주가 경고 사인으로 보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철야로 일을 한다. 새벽 3, 4시까지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아무리 집중력이 좋아도 갑자기 막 두통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수면 장애가 온다거나 그래서 그렇게 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사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 자신의 영역에서만큼은 그 고집을 끝까지 관철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온앤오프, 네, 유연하게 나의 그 활동 스케줄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베스트다. 그리고 정리정돈은 운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즌을 활용해서 대청소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꼭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관계, 연애, 사랑 부분에서는 너무 지나친 헌신은 좋지 않아요. 처녀자리가 아무래도 또 배려심이 있고 헌신도 하고 도와주고 서포트 이런 별자리로 알려져 있어서 여기서 역행이 일어났을 때 그걸 잘 조절하는 밸런스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자리가 갖고 있는 그 상냥한 배려, 서포터 같은 능력을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출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도와줘도 상대는 충분한데 너무 헌신할 정도로 막 잠도 안 자가면서 그리고 자기 기분이 안 좋은데 연기하면서 가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 사람이 오늘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았던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처녀자리가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이요. 지나쳐서 생겨나는 문제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까 일적인 부분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고집이 강해지기 때문에 일에서 완성도를 높일 수는 있는데 온앤오프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다시 원상복귀.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 부분도 내가 퍼주고 잘해주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나의 허용치, 가능한 능력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넘으면 내가 정말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도록, 너무 지나친 헌신은 하지 않도록 좀 약간의 밸런스를 의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휴식을 취해주세요. 만약에 데이트가 내일 잡혔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이번 주에 만나지 않으면, 내일 만나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버릴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몸도 안 좋은데 억지로 무리해서 괜찮은 척 이렇게 만나는 거, 바로 그런 게 NG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최우선시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람들한테 또 상냥하게 대하고 내 에너지가 충전되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수성 역행 기간에 또 우리 여러분들 댓글에 힘들어요, 갑자기 또 무기력해졌어요, 이런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는 마음, 그리고 이번 또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이 시즌,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 이 시즌을 좀 잘 보내셨으면 해서 저도 이렇게 늦은 밤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 영상 끄고 나면은 바로 누우려고요. 저도 이제 무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번 주 내내 행복한 일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럭키님. 행복하세요.